아버지. 저기 어제까지 굉장히 날씨가 포근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을 봄에 무슨 추위라고 그래요? 어, 꽃샘추위의 뜻을 아시는 분은 파워 칵테일 두 봉지가 나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응, 이러보세요. 누가 시샘을 해요? 바람이 시샘을 해요? 음. 누가 시샘을 합니까? 제가 원하는 봄처녀가 시샘을 합니까? 봉장군이 못 살아. 오세요. 제가 이제 동장군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기대했거든요. 아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음, 오늘 제가 그 TP 교육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열정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음, 늘 사랑이 충만하고 늘 겸손하시고 산소 주스 한 잔을 정성스럽게 타드렸더니만 이 자리에 왔다라고 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보고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그 강교센터의 열정녀 하면 김인숙 스폰서님이잖아요. 강교센터의 열정 강사님 SPT 김인숙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녀 김인숙입니다. 아, 오늘 오늘 강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최은겸 스폰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스폰서 아니요 저기 파트너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스폰서님이 제일 자랑스럽고 뿌듯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서서 강의하는데 뒤에 서서 그냥 울 뻔했거든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변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그걸 지켜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아줌마, 정말 어디 가서 말 제대로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기를, 그 말 없는 분,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 그래서 이제 사석에 가서 내가 주로 듣는 걸 많이 하고 말하는 걸 많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내 모습에 내가 놀라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PM의 위력인 것 같아요. PM의 위력.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 왜 PM인가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정말 이 PM은 누군가가 먹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 PM을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거를 과연 비즈니스로 어떻게 해서 내 삶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 어린 애기한테 배울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저의 오늘 강의의 모토를 어디서 제가 딱 잡았냐면요. 어제 저희 그 서래민 사장님 가족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돌베기 아기가 있어요. 딸내미가 손녀딸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거기서 내가 아기한테 배웠잖아요. 아기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 저거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은 우리는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뭔가 도전을 하는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아기부터. 아기도 젖 빠는 것도 도전이에요. 막 태어나서 젖도 안 빨아봤는데, 그죠?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는 늘 도전을 하고 뭔가 성장을 하고 그러는 사람을 성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이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아기가 어, 밥을 엄마가 떠먹여 주는데, 지 엄마가 밥을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빼서, 그러더니 밥을 한 숟가락 뚝 떠서 어떻게 해갖고 입으로 싹 들어갔어. 한 입이 딱 들어갔으니까 자기 또 놀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쳐다보면서 나 박수 쳐주라고. 막 박수를 쳐니까 아빠가 격하게 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해 하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려운 거 없구나. 우리 삶은 도전의 연속이고 그 도전을 했을 때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걸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쳐자빠져 누워 있으면 얼마나 애터져요. 그죠? 얼마나 애터져요. 살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지만 혼자 떠먹여 주는 걸 먹고 있다가 그냥 싫으니 그냥 뱉어서 버리더니 그냥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구나. 우리는 도전을 해야 사는 거구나. 그 도전을 해야만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도전이에요. 응? 제가 언제 강의를 해봤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강의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우리 스폰서님이 하라고 명단에 올라왔으니까 고민이 되고 힘이 들지만 그래 해보자 라고 준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을 찾아보게 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지 늘 보면서 그 애기한테서도 그거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걸 보면서도 찾아냈을 때, 그래서 저거다 하고 내가 맘먹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이 성장이 돼 버리더라고요. 성장을 했을 때 꾸준히 성장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걸 이루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마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아있으면 산 송장이에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죠? 제 말이 틀렸나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강의는 또뭐 여러분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것만 받아가시고 안 좋은 건 걸러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기는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지도 먹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 비즈니스에도 스폰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것을 복제가 되어졌을 때 사업의 성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지나갔고요. 3단계, 4단계 지난번에 우리 강기복 사장님이 멋지게 명단 작성, 초청, 만남 이런 걸 했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사업 설명 후속 조치, 그러니까 이걸 홈미팅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었을 때 사장님 꿈이 뭐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딱 꿈을 물었을 때 바로 그 꿈이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 꿈은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꿈을 물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 꿈은 관역을 잃은 화살이죠. 관역이 없는 화살인 거야. 어디로 가서 꽂힐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약에 어렸을 때라도 언제라도 꿈이 있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꿈을 꿨던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꿈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성공의 8단계 기본이죠. 그죠? 그렇게 꿈이 정해졌다면 그 꿈을 위해서 아까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뭐 100억 부자가 돼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꿈. 그죠? 100억 부자 될 수 있어요. 100억 부자라는 꿈을 꾸지 않는다면 100억 부자는 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그 꿈을 꾸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결단 결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결단 결의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는데 그 꿈을 PM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떤 꿈을 꿨든지 그 꿈을 PM을 통해서 이루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떻게 이루어갈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을 했으면 자, 성공적인 모임을 가져야 돼요. 미팅을 계획해야 되거든요. 미팅을 계획하는데 이 미팅을 계획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죠. 명단이 나왔다면 그 명단에 어떤 분과 만남의 약속을 잡아서 1대1로 만나든지 2대1로 만나든지 3대1로 만나든지 그게 미팅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미팅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한 거예요. 미팅. 그런데 그 미팅을 만났으면 이제 그 약속 잡을 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두 날짜 중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시간 어때? 날짜까지 구체적이면 좋겠죠.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목요일 아니면 이렇게 두 날짜 중에 한 번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약속 잡고 매일 하면 더 좋지만 매일 하기 여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2번은 개인적으로 미팅을 한번 지금부터 구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가지 지금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구상을 하고 계획과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잡는다. 약속이 없으면 미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첫째 약속을 잡는다. 잡았어요. 그러면 자, 홈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홈미팅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홈미팅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그 집을 공개하는 걸 싫어해서 집에서 하는 홈미팅이 가장 좋은 그 미팅의 모델이래요. 그래서 누군가 가볍게 집으로 놀러 오는 건 참 쉽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 놓고 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 집으로 초대하지 못할 경우 뭐 집을 공개하기 싫으니까 커피숍에서 이런 미팅이 진행해도 괜찮고요. 뭐 식당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 너무 좋겠더라고요. 거기 공간 대여하는 데도 있어요. 하물며 그런 곳에서라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놓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려고 생각이 이제 섰죠. 그러면 홈미팅을 이해하려면 자, 용어부터 홈미팅에는 반드시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고 강사가 있어요. 그죠? 호스트는 주인격이에요. 집에서 하면 주인이죠. 집주인이 호스트죠. 그 다음에 초대한 사람이 게스트고, 그 다음에 그 미팅을 위해서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될 분이 강사겠죠. 네. 그렇게 호스트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숍에서 할 때는 오늘은 내가 호스트를 할게 아니면 내일은 호스트를 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호스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홈미팅을 할 때 사업에 불필요한 것. 지금 우리는 PM을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PM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내가 어떤 화장품 영업을 했어. 그런데 화장품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PM 설명을 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PM을 위한 미팅을 계획을 했으면
타 제품이나 그 PM에 대한 방해가 될 만한 거를 싹 치워야 맞죠. 두 번째. 그죠? 싹 치워야 되죠. 분위기를 깔끔하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PM 줍수를 좀 준비해서 먹게 한달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PM 사업을 위한 미팅을 잡았으면 그거에 대한 불필요한 거는 싹 주변 정리를 해야 돼, 먼저. 그죠?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는 강사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중간에 필요한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갖다 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책자 아니면 뭐 브로셔 뭐 데모를 위한 이런 거 준비를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하고 오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요? 하면 뭐 오늘은 데모를 할 거니까 우리 PM 사업 설명은 하루에 모두 다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나눠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게스트하고 강사하고 미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게스트에 대해서 호스트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은 상태는 어떤 분이고 지금 안 먹는 분일 수도 있고 또 PM 주스를 어느 정도 먹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강사가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야 될 건지 의논한 다음에 이런 소품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소품들을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요거를 호스트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스트가. 그래서 초대받는 사람이 귀빈일까요? 강사가 귀빈일까요? 강사가 귀빈이에요. 가끔 우리는 리크루팅에서 얘기하러 갈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온대요. 오늘 오는 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온다고 강사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더 전략적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귀하게 여겨서 오늘 정말 귀비는 강사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을 만큼 강사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절대 안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자기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분 계세요? 한 명도 파트너가 없다. 네, 존경합니다. 파트너 빨리 만드십시오. 네. 자, 파트너가 한 명 생겼다 하면 나는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업은 스폰서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죠? 스폰서 되기가 너무 쉬운데, 파트너에게 스폰서로서 굉장히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심부름꾼처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심부름꾼이 되고 싶으신가요? 1번이죠. 그죠?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러면 스폰서님을 존귀하게 대접하십시오. 그게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손녀딸이 어른들이 밥을 먹는 숟가락질 하는 걸 보고 지도해보고 싶었던 것처럼, 스폰서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모습,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파트너는 배워요. 그리고 그 정말 사소한 것 같은 말, 태도,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초대한 게스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놔두고 정말 보잘것없는 스폰서지만 스폰서가 다 온다 그러니까 예우를 갖춰 다 이렇게 하면서 오셨냐고 그러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예우하는 모습 보면 이분 생각할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러지? 퀘스천 마크를 가지면서 자기도 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이분의 얘기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잘해라 이러니까 스폰서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요. 사실 우리 파트너들한테 대놓고 그 얘기 못했어요, 제가. 꼭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강의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네. 강의장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대접받으려고 스폰서한테 잘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제 사업이에요. 아기가 말을 하면서 배우듯이 나를 보고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런 경우에 또 지질이 나를 골탕 먹이고 애먹이는 파트너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응? 그리고 마치 하수인 부리듯이 뭐 가져와
가져오세요, 갖다 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런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 교육시키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똑같아요. 일부러요, 그 파트너하고요, 스폰서님하고 식사 약속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 보는 데서 아주 스폰서한테 정중하게 대접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 스폰서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로 안 했는데 배워졌어. 가르쳤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그리고 또 준비물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초대한 스폰서님이, 강의를 해주시러 온 스폰서님이 바리바리 싸들고 무겁게 짐을 들고 구두도 못 신고 그냥 무겁게 들어야 되니까 운동화 신고 바리바리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쁘게 구두 신고 똑똑하고 오는 게 좋아요? 2번이죠, 그건. 그죠? 그러려면 준비를 누가 해야 돼? 강사가 해야 돼요? 아니죠. 어, 여러분이 초대한 그 강사님이 멋지게 폼나게 그 잘 멋지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 그걸 본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 그래서 폼나는 일이고 멋진 일이에요. 제가 강의 가면서요, 일부러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 운전해 주라고 불렀잖아요. 어, 그리고 가방도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가서 내가 옷을 벗을 건데 좀 내 옷 좀 받아줄 수 있어? 부탁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강의장에는 그분들은 나를 처음 보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그날의 강사는 나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굉장히 멋지게 보여줘야 그들에게 비전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꿈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멋지게 연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연출 소드 플랜 해야 돼. 연출해야 돼요. 그 연출을 어떻게 폼나게 잘 하느냐가 홈미팅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잘 보여주는 거. 정중하게. 그런데 또 예우를 갖춰 살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스폰서 욕보이는 거예요. 응. 그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잘 예우를 갖춰서 호스트는 필요한 준비물도 하고 여기서 초대받는 사람은 일반 객이고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강사를 굉장히 귀빈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우리의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편안한 분위기로 하고 질문은 반드시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호스트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미팅은 하기 전에 미리 강사님하고 호스트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예요. 의논을 해야지. 오늘 분들이 오늘 몇 시부터 할 건지 다 얘기가 돼야죠. 오늘 게스트는 어떤 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래야 강사도 어떤 얘기를 그 게스트에게 효과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스폰서에게 초대한 스폰서님하고 또 오늘 게스트하고의 그에 관한 얘기들을 설명을 이렇게 의논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요. 어떤 제품을 먹을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미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약속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호스트는 주인이지만 그날 호스트의 임무는 강사를 빛나게 해주는 게 임무예요. 최대한 강사를 빛나게 해주는 게 호스트의 임무예요. 그날 임무는. 그래야 성공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자, 홈미팅은 2인 1조든 3인 1조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스트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호스트는 어, 호스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강사가 오늘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보조 역할이 또 한 명 필요해요. 여기서 꼭 늦게 온 사람도 있고요. 그죠?
꼭 뭐 어떤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얼른 눈치껏 상황 정리를 해주고 강사가 말의 흐름을 끊지 않을 만큼 그 정리를 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강사가 말하고 있는데 말을 시켜 툭툭.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약속을 잡아서 그 미팅에 성공하려고, 그 미팅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람의 사업자를, 한 사람의 파트너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미팅을 주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툭툭 던져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싹 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중하게 준비를 하되 항상 그 잡음이 오지, 강사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어떤 파트너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강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책 속에서 본 거 있거든요. 책을 느닷없이 가지고 와서 그냥 게스트 앞에 막 펴는 사람들 보여주고 있네. 강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동안에는 그 강사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호스트는 그 강사가 말을 틀리게 해도 혹시 잘못 얘기를 하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요, 맞아. 이거 호스트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스트가 앞에서 강사도 소개했고 그 소중한 고객은 호스트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렀으니까 호스트의 그 사소한 행동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그래서 호스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가 그 강사가 설명할 때 호스트는 저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셔. 그냥 강사 얘기에 초집중해서 틀리기도 해가면서 그냥 긍정적 틀리게 얘기해도 절대 중간에 나서면 안 돼요. 응? 그렇게 계속 긍정적 그렇군요. 네, 네 하면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하면 게스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게스트라고 생각할 때 어머 뭔데 저렇게 열심히 듣지? 다시 한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겠죠. 그 역할을 그 모션을 취해줘야 돼. 그게 우리 프레젠테이션인 거예요. 그죠? 가장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호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스트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 나머지 어떤 일이 그래서 보조를 하나 미리 짜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호스트니까 오늘은 사장님이 뒤에서 늦게 오시는 분 누구누구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에 대한 것들은 요렇게 해주세요. 미리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강사가 여기서 절대 말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해줘야 돼. 그래야 강사가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고객과의 만남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시선을 흐트러뜨리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자 마무리는 반드시 이제 설명을 잘 하게 되면 나 그 제품 써볼게요. 한번 줘보세요. 이런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분을 놓고 한 번 들어서 다 알면 천재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분에게 쓰는 법이랄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쪽에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잘 모르겠어 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성이 답이에요. 시간 정성이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유대관계를 맺는 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홈미팅을 하면서 하는데 호스트는 이제 내가 호스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꼭 요거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싶으세요? PM 비즈니스 아까 PT 되시고 싶다 그랬잖아요. PM 비즈니스에서 빠른 분은 6개월 안에 PT 억대 연봉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금년 2023년 12월까지 나는 PT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세요. 만약에 PT가 안 되신 분들은 결정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지금 오늘 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결정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냥 가시겠습니까? 결정하고 가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비즈니스를 홈미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건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홈 비즈니스를 미팅을 몇 번 하게 되면 당연히 그분에게는 소비자가 생기겠죠.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액티바이즈만 타줘도 소비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진 사업.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액티바이즈 한 잔을 먹였을 때 어떻게 타줬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크기를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응? 나는 소비자로서 그냥 먹어봐 하라고 던졌는 거 하고 나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멋지게 재밌게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분에게 지금처럼 정성스럽게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면 그분은 사업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처음에 소비자로서 소비자처럼 전달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비전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로서 비전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처음 그분한테 전달할 때 정말 사업가적인 마인드로서 전달이 된다면 그분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업가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편안하게 했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뭔가 격식을 갖춘 편안한데 뭔가 편안한 것 같은데도 뭔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지금 만들어 갑니다. 자, 미팅의 기본 요소는 일단 친목 도모고요. 자, 제품 소개, 간단한 보상 플랜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체험 사례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미팅을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한 번만 일회성에서 끝나면 미팅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미팅을 프로모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간단한 질문을 하고 독서 토론이나 숙제로 아주 간단한 숙제 정도를 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미팅이 진행되면 자, 정해진 시간에 꼭 시작을 하십시오. 늦게 온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늦게 온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최자가 강사를 소개할 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야 돼요. 주최자는 호스트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호스트에 대한 것도 나올 건데 그러면서 호스트는 미팅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오늘 미팅 했을 때 내일 미팅 내용에 대해서 자꾸 번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기록을 하다 보면 내일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미팅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동안 계속 얘기했죠. 가장 흥미를 가지고 듣는 모범생이 돼야 돼요. 모범생. 네. 모범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미팅을 진행하는 호스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스트는 항상 호스트가 깔끔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있는 게 좋아요. 깔끔해야 되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그래요. 아무리 비싼 것도 잠바는 잠바요. 그죠? 잠바는 잠바요. 등산복은 등산복이 아무리 비싸도 그죠? 비록 저렴해도 그래도 비즈니스 복장은 그래도 단정한 게 비즈니스 복장이잖아요. 전투복이잖아요. 그죠? 의사 가운이 전투복이고 군인은 군복이 전투복이듯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깔끔한 정장, 세미 정장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7렐레, 8렐레 이런 거 말고 이쁜 거 말고 이쁜 거 말고 정장 그러니까 옷 모양새가 기본이에요. 옷 모양새가 그죠? 기본 중에 기본 전투복. 예?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즈니스라는 이 전투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게스트가 왔는데 이분한테 오토십을 사업 풀팩을 시킬 건지
전투해야 되잖아요. 전투가 꼭 치고받아야 전투인가요? 막 눈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투잖아요. 그것도 전투예요. 그럼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대충 입고 있으면 벌써 옷 매무새에서부터 무시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첫째 옷,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예요. 자세. 자, 호스트는 그러니까 이 훈련되지 않는 여기 강의 왔을 때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인사하고 말하고 같이 하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용인에 살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어떠세요? 아니면 용인에 살고 있는 김인숙입니다. 이런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는 사람 쳐다보고 딱 나를 소개하고 기본. 네,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거울 보고 좀 연구해야 돼. 좀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조금 걸으면서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좀 자신감 있는 당당한 그런 걸음걸이요. 그런 그 작은 거지만 그 디테일함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어깨 내리고 움츠리지 말고 어깨 내리고 좀 당당하게 걷고 또 강사를 올 때 그냥 물론 반가우니까 다른 인사도 필요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일부러. 그래야 나를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대충 인사를 하게 되면 나에게 무시의 시선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요, 그분이 절대 나 무시 못해요. 응? 어른이라 할지라도. 제가 얼마 전에 과거 뭐 경제기획원 장관이라든가 뭐 엄청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을 만났네요, 소개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어른이신데. 그래서 깍듯하게 내가 여자니까 청해되잖아요. 그죠? 어. 그랬더니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호스트는 그리고 또 우리는 전문가예요. 사업가, 사업가죠. 네, 사업가는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나의 이 모습부터 좀 디테일하게 바꾸려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정중하게 하라고 그랬지 그냥 윽박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강의를 하러 가서 보다 보면은요 호스트란 인간이 강의하고 있는데 막 갔다 갔다 하고 뭐 하러 가고 가지러 다니고 정신사나워 죽겠어. 그러면 강의에 집중이 안 돼.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되옵니다. 네,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사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기대감과 흥분감을 줘야 돼. 지금 오늘 오신 게스트한테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멘트들 있잖아요. 너무 멋지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라든가 오늘 이분이 만난 거 복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복이라니까. 사업에 성공할 닌자가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성공할 거라니까요. PT 될 거라니까요. 네. PT 될 거라니까요.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PT 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PT 안 되려면 그냥 가도 돼, 지금. 12월 말까지 PT 안 될 뿐. 그럼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돼요. 되고 싶은 사람만 여기 있으면 돼요. 되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강사 소개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훨씬 강사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여러분의 게스트들에게 설명을 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험 사례. 우리가 미팅 중에는 꼭 체험 사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체험 사례 이것도 준비해야 돼. 항상 여러분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체험 사례를 사례별로 몇 가지를 내 거라도 정리를 해 놓으세요.
내가 체험 사례가 많아.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아팠는데 좋아졌고 무릎도 아팠는데 좋아졌고 살도 빠졌고 이뻐졌고 이런 건 사례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체험 사례 하라고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주저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사례별로 딱 정리를 해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쑥 보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나오면 나 오늘은 다이어트 한 사례를 얘기하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서 5분 넘어가면 절대 안 돼. 5분 넘어가면 1분에서 3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3분짜리 자기 체험 사례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연습해야 돼요. 하물며 연습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체험 사례를 하잖아요. 그럴 때 먼저 훈련된 사수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준비된 사수한테, 준비된 호스트한테 먼저 체험 사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가다가 오늘 오신 분 나한테도 가잖아요. 이름 설명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까부터 이름부터 얘기하는 것부터 어디 사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저의 체험은 이러이러합니다. 먹기 전 몸 상태, 먹고 났더니 이렇게 어떻게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있는 우리 선수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복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라 할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체험 사례 하고 마지막에 이분은 안 먹는 사람일 경우는 그냥 오늘 미팅 듣고 어땠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 사례 굉장히 중요해요. 꽃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발표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발표를 하라 그러면 엄청 떨려요.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켜야 돼요. 파트너도 자꾸 시켜야 늘어요. 그리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또 잘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고 그래서 또 쓰게 시켜야 돼. 아까 간단한 숙제 있잖아요. 간단한 숙제 내주라고 그랬죠. 숙제에 체험 사례를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런 것도 숙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점검하고 이런 거. 그래서 체험 사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또 체험 사례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주저리 그냥 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명현 반응이 어떻고 호전 반응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애가 터져 죽겠네. 아주 막 말할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죽겠을 때가 많아.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 체험 사례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먹다 보면 좀 호전이 나와요. 호전 나오고 그걸 건너뛰고 뛰어넘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호전이 안 나오고 뚝딱 좋아지면 그 약도 아닌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누구나 다 먹다 보면 호전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체험 사례 하라고 그랬더니 호전 반응 나온 걸 얘기하고 있네. 내가 애 터져 죽을 뻔했어. 부정적인 얘기를 체험 사례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긍정적인 것으로 먹기 전 몸 상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만나게 된 배경, 그다음에 뭐 어떤 PM을 어떻게 섭취했는 거, 그거 간단히 얘기하고 지금 몸 상태, 이렇게 해서 1분에서 3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질문, 그러니까 또 체험 사례 한 막 질문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합니다. 체험 사례는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항상 그 발표의 기본은 사는 곳, 활동하는 곳, 이름. 그쵸? 먼저 사는 곳, 활동하는 곳, 이름하고 인사. 그죠? 그것도 우리 선수들이 먼저 할 줄 알아야, 먼저 해야 돼요. 선수들이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다음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치료한 뭐 결과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공유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소개받은 제품,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었다. 그다음에 사용 기간 얼마만큼 어떻게 먹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 계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이 PM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PM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목표까지, 간단한 목표까지 그렇게 해서 체험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홈미팅이죠. 홈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홈미팅을 잘 하면요, 우리의 사업이 있잖아요. 폭발 성장할 거예요. 이대로만 잘 한다면. 꼭 이대로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춰서 할 수 있다면 PM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많이 발전하신 분들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사업자를 찾아낼 수가 있어. 우리의 목표는 사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홈미팅은 주 고객과의 준비, 고객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홈미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홈미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죠. 그다음에 관계를 맺은 다음에 사업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업자를 센터에 더 큰 이런 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업자하고 다시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아갔을 때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되면서 이 사업은 쉬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너무 힘든 사업이 돼. 왜? 가서 고객마다 다 설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가부화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 미팅, 이번에는 사장님 집에서 미팅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미팅은 어디서 할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장님 또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고. 그런데도 나는 처음에 시작했던 분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2번 하기로 했는 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사장님이 찾아낸 소비자도 또 하는 거 지원해줘야 되겠죠. 사장님도 계속 2번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죠? 사장님이 또 찾은 또 고객. 또 지원하죠. 사장님도 계속 2번 해야 되겠죠. 그럼 폭발 성장이 될까요, 말까요? 되겠죠. 그게 복제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폭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홈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로 이제 넘어갔어요. 6번째,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팅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미팅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관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만나래요. 못 만나면 소통이라도 하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미팅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소통을 해서 다음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후속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능한 한 그 고객을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센터. 여기 오면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 홈미팅 자리가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홈미팅이라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2사람이 할 수도 있고 3사람이 할 수도 있고 많으면 5사람, 10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성공한 사람과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이 여기죠. 그렇게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꿈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을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꿈을,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 나도 그랬으니까. 꿈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꿈을 꿔요. 애기들한테 꿈 물어보면 막 얘기를 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꿈이 뭔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꿈을 찾아주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잃어버린 꿈을 찾아줄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꿈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꿈을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쭉 꿈을 적게 하고, 그 고객과 그분의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렇게 꿈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명단 작성 다시 해볼까? 또 명단 작성 들어가는 거 그 고개가 또 복지 그 다음 고개가 또 하고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또 첫 미팅을 또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미팅을 또 계획하는 거예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또 약속을 잡았으면 그 위에 스폰서가 또 약속 잡은 걸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내가 사장님 스폰서였다면 그 다음에는 사장님 스폰서는 사장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엄마가 됐는데 자식을 낳았어. 우리는 액티바이드 한 잔 쉽게 타줬는데 자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자식이 생겨. 근데 그 자식을 잘 큰지 만지 천에 불어 놔두면 그 자식이 잘 클까요, 말까요? 자, 내가 소개를 해서 액티바이드 타먹고 PM 주스 먹게 했으면 내가 엄마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을 좀 돌봐야 돼요. 소통해야 된다니까. 전화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가가서 꿈도 물어봐주고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봐주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 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명단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의 맥락인 거예요. 그죠? 그걸 하지 못하면 그냥 너무 시간이 누지해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PM을 먹는다고 누구나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PM 사업한다고 너적거리고 다녔는데 누구나 성공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성공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에 대한 최소한 우유라도 젖이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젖이 뭐예요, 젖이? PM에 대한 정보를 주고, 내가 줄 정보가 없으면은 할머니한테다 할머니한테라도 가서 배워야지. 그죠? 초보 엄마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 해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잖아요. 친정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의 친정은 어디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친정은 센터. 여기 오면 친정엄마들 다 있잖아요. 그죠? 네. 할머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약속 잡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또 스폰서하고 소통하고 맨 처음으로 또 돌아갔죠. 그게 복제니까 맨 처음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소비자로 냅두세요. 네. 그래도 나중에 사업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꿈을 찾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을 찾아주는데 그들의 꿈을 꼭 물어봐야 돼.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살다 보니까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최은겸 스폰서님이 처음으로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른이 된 다음에는 꿈이 뭐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최은겸 스폰서님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반드시 꿈이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그 꿈을 착 물어봐 주면 생각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꿈을 물어봐 주고 그 꿈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꿈을 물어봐 주고 얼마나 빨리 그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런 거 질문을 잘해야 돼. 우리는 질문하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꿈을 언제까지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꿈을 언제까지 이루면 좋겠어요? 장기 목표.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급 도전. PM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니까. 이번 달에 달성하고 있는 직급 도전. 그 다음에 그 이번 달에 달성하고 싶은 직급을 도전하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미팅을 어디서 몇 번 할 건지, 나 오늘은 어떻게 할 건지,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할 건지 명단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워가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면 일단 단기 목표, 장기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답이다. 목표가 설정됐는데 목표만 거창하게 짜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회원가입은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마지막에 중요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PMI의 성공 습관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능력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정성과 사랑이 능력이다. 자,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원동력이다. 이거 우리 손주한테 배웠다니까. 밥 한 숟갈 떠먹고 아빠를 쳐다보더니 막 박수 쳐주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와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가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그 목표를 달성한 파트너가 있다면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정말 과하게 칭찬해도 그때는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파트너가 오늘 꼭 아침에 전화가 왔어. 스폰서님 오늘은 꼭 한 명 오토씩 가입시킬 거예요 하고 나갔어. 그 파트너가 오늘 한 명 가입시키고 들어왔어.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정말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가 답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 매니저 해볼게요. 매니저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 매니저 했어. 매니저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야죠. SM 진짜 더 대단한 거예요. 칭찬해야죠. 격하게. 그런데 그 칭찬은요 파트너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파트너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공한 나에게도 칭찬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에게 칭찬하는 거. 내가 오늘 세 사람 액티바이즈 탐액에이지 했으면 오늘 세 사람을 탐액했으면 성공한 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인수가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급을 계획하고 있는 이번 달에 IMM 되겠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IMM 됐으면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하세요. IMM 기념 오단불 사입어. 뭐 가능하잖아요. 없어서 못 사입는 거 아니고. 그죠? 나에게 성공한 나에게도 칭찬하는 거예요. 나 이번 달 VP 달성할 거야. 열심히 뛰어다녀서 VP 됐어. 성공한 나 잘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반지를 하나 지르든지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게 옷을 지르는 게 제일 좋아. 필요하니까. 가방을 하나 지르든지 성공한 나도 자부심을 느끼고 해야 되니까 나에게도 칭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그러니까 성공자는 어떤 게 성공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제가 내리는 기준에 저의 기준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장해서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나에게 내가 보상해야지. 그죠? 그게 남들 보기에는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세운 목표가 각 사람마다 나는 정말 오늘은 진짜 한 명이라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나가도 맨날 깨지고 들어오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한 명이라도 이번 달에는 회원가입 시켜보는 게 목표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명, 그러니까 그 틀을 그동안에 안 해봤던 걸 해야 되잖아요. 도전이잖아요. 그동안에 안 해봤던 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분은. 그 틀을 깨고 하려고 도전을 한 거잖아요. 한 명 성공하면 대단한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면 나한테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 다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칭찬을 하라고요. 그죠?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기본이라는 힘이라는 거죠. 힘. 그다음에 관계성은 결국 소통이다. 관계성이 계속 뭐라 그랬죠? 꿈을 물어봐 주고요. 꿈을 물어봐 주고요.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공유하고요. 소통하고요. 관계성이 소통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대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부정적인 대화 하지 마세요. 혹시 파트너가 부정적인 대화를 걸어오면요. 패스.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리고 다른 말을 자꾸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냥 또 긍정적인 얘기하고. 장단 맞추지 말고 힘들어. 힘들지. 그래도 계속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절대 장단 맞추지 말고 긍정적인 멘트를 생각해서 계속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깨지고 왔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 깨졌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것도 훈련이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아기가 안 넘어지고 걷는 거 봤어? 응? 아기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야 걸어가거든요. 깨지고 왔어 또. 그러면 잘했어, 잘했어. 오늘 또 다른 경험을 한 거야. 정말 잘했어. 계속 그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오늘만 밥만 먹고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꾸준함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PM 비즈니스는 제가 만난 PM 비즈니스는 너무 멋진 명품의 가치를 프리미엄급의 가치를 가진 PM 비즈니스였어요. 이렇게 이거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PM 비즈니스는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얻는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PM 비즈니스는 그다음에 PM 비즈니스는 최고의 리더십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해봤겠어요. 그죠? 제가 언제 이렇게 해봤겠냐고요. 이거 배우고 익혔다니까요. 도전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도전을 해서 배우고 익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PM 비즈니스는 복제를 통해서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멋진 PM 비즈니스죠. 자, 여러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없다면 지금 생각해 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선포하기만 한다면, 말로 표현하기만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이 돼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말로 선포하고 종이에 기록하고 그 꿈을 향하여 밤이나 낮이나 생각을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성공과 도전. 저 오늘 여기서 도전했어요. 강의에 도전한 거 저 명품 강사가 될 거거든요. 네. 그쵸?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지시죠? 오늘 강의 저희들이 아주 심도 깊게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신 모든 분들은 올해 안에 PT 다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너무나도 큰 열정을 쏟아서 저희들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신 우리 SPT 김인숙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소개드립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은 우리 김승현 강사님께서 오전 오후 보상 플랜까지 다 해주시고요. 목요일 날 밤 8시에는 준비